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원주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요. 또 여기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게 했습니다. 오늘 좀 하루 종일 찬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만큼은 맑겠네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조금씩 더 내려가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내 외지인들이 소유한 강원 지역 주택이 8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강원도 내에서는 또 원주 지역의 외지인 주택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1년간의 이 자원봉사자 또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이 고맙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행사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의 이슈 주요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3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가 전국의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 최근 1년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1년간 5,458명이 증가해 전국 시 단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1.57%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원주 인구 증가세는 전국 유일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동시 조성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7조 6,099억 원 규모의 강원도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 최종 통과까지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체 예산안 절반 이상을 수정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기간 동안에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두 달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웃도는 등 고분양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1,000여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0만 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지역의 외지인들이 보유한 이 주택 보유량이 이 8만 세대를 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또 원주 지역이 가장 그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또 그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외지 자본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에서 공인중개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요. 이 통계청 발표를 했군요. 네네. 2019년도 주택 소유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강원 지역의 주택이 51만 8천여 세대인데 그중에 외지인들이 소유한 주택이 8만 1,598세대, 그러니까 15.7%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일단은 그 외지인들의 강원도 주택 매입 현황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이제 수도권과의 이제 접근성인데요. 네. 강원도 원주 지역 그 전철 교통망 구축과 그 서울 강릉 간 KTX 개통이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권에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이 있고, 그리고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 이제 추가 개통 예정 등이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에서 이동 시간이 한 1시간 반으로 단축되었어요. 네. 강원도 지역을 선호하는 선택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닷가 인근 지역은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레포츠 컨텐츠와 관광 관련 콘텐츠가 있어서 또 이제 산 쪽으로는 풍광이 좋은 이제 산을 위주로 청정 지역을 찾는 투자처로서 외지인들의 투자 성향과 맞물려서 강원도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그만큼 그 수도권의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원주가 일단 외지인들이 보유한 주택 비율이 가장 높군요. 네네네. 예. 지금 이유는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원주 지역이 이제 교통 여건이 활발해지면서 수도권 지역과 이제 접근성이 용이해졌고요. 그리고 바다와 산과 연결된 그 고속도로 그리고 첨동 지역으로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제 꼽히고 있고,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구릉성 지형에다가 이제 재해나 수해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제 예상치를 보고 있고요. 그 치악산이나 이제 백운산, 봉화산이나 주변에 이제 산 위주로 자연 친화적인 요건들이 원주 지역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원주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수도권의 그 투기 수요가 좀 계속해서 좀 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강화되고 네네. 있는데 일종의 좀 풍선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풍선 효과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남원주 역사와 이제 서원주 역사의 이제 개발 호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겹쳤군요. 네. 지금 원주 지역의 보유주택 외진들이 소유한 현황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죠? 강원 지역의 이제 외진 소유주택 보유가 15.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원주 지역은 이제 전체 개인 소유주택의 11만 2,533채 보유량이 있고요. 그 외진 소유주택이 그 중에 1만 5,464채로 주택 소유 비중이 약 13.7%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 단위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양양이나 속초 이런 곳은 뭐 20%대까지 외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평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외지인들 소유도군요. 좀 이런 요인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원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죠. 네. 원주 내에서는 어느 지역이 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제 아파트나 다가구 주거용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또 무실동, 단계동 이쪽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원주 지역에 이제 신규 아파트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서 이제 외지인들이 주택 보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후 서운주나 남원주 역사 부근으로 외지인들의 주택의 소유가 비중이 높아질 거로 예상되고요. 원주 지역의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이동주택의 세컨하우스 개념의 귀농귀촌이나 그런 주택 비중은 흥성이나 문막, 비례면, 소초면 또한 이제 신림IC 부근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매입, 또 주택 매입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원주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원주 5년간 이제 전국과 도내 시군으로부터 한 2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이 되었습니다. 네. 인구 유입이 되면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택지 개발에 따른 자연적인 이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통과 이제 또 교육, 여가, 편의 시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주거나 업무 그리고 문화, 상업 등 모두 거느린 이제 가족 도시로서 이제 원주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지난 1년간 원주 같은 경우 5,400여 명 증가를 했거든요. 전국 시 단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만큼 주택 신규 수요는 뭐 상승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좀 그 영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강원도의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네네. 1년 전보다 22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지금 현재 원주가 많이 주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원주가 추후에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보시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정부의 그 주택 투자에 대한 이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뭐 또 신용대출까지도 영향을 바로 이제 미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요. 향후 부동산 전망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원주를 이제 지각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이제 장기화 사태 속에서도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금 활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부동산은 이제 침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긴 한데 현재 이제 문의 주시는 투자자분들은 가수요자분들보다는 실수요자분들의 위주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주택자의 이제 중과세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부터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세제 혜택을 고려하신 후에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원주에 이제 교통 여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영동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이제 교차점에 이제 위통하면서 인천공항에서 한 90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 원주 간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이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원주 간 제2영동 고속도로 개통이 있고, 인천공항이나 원주, 강릉으로 이제 KTX 개통이 있어요. 이런 그 고속도로의 결절점이 되면서 원주 부동산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이 2022년도에 어떻게 또 이제 달라지는냐에 따라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원주 부동산의 부동산 전망은 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내년 이제 1, 2, 3, 4월 좀 상반기가 되면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야 되겠고요. 또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과 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또 이제 분명히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르거든요. 아마 내년 초쯤 되면은 좀 큰 틀에서 좀 흐름이 또 분명히 변화하고요.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또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움직이는 투자자의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원도내 특히 이제 원주 지역의 이 주택 시장이 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거칠게 좀 살펴봤고요. 좀 세밀한 부분 좀 더 이제 시기가 지난 뒤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예석 공인중개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26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감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또 후원자들을 수상했는데요. 올해는 뭐 여러 분야에서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자원봉사 조직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 그래도 역시 지속적인 봉사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행사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6일이죠.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의 날 행사를 이제 진행했군요. 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역할뿐만 아니라 연탄은행, 노숙인 복지시설, 또 아동복지시설 사업도 진행해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한 BS 청춘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감사의 날 함께해 주어 고맙데이 행사를 지난 26일 진행했는데요. 감사의 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모범이 될 만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선정해 상을 전달했습니다. 또 올 한 해 후원금 및 봉사활동 내역 보고와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웠지만 봉사자와 후원자 덕분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하태화 부장에게 듣겠습니다. 그 1년 동안 후원과 자원봉사자로 우리 복지관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을 함께 모시는 자리인데요. 코로나로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고 1년 동안 후원과 봉사를 꾸준히 해주신 분들, 수상하시는 분들 7분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주요 내빈분들만 모시고 마련한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우리 복지관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또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또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원주 시장상은 세브란스 기독병원하고 원주 신협에서 수상을 하게 되셨고요.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긴급 의료 지원이나 또 연탄 후원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랑 연계가 되었고요. 원주 신협은 금융교육을 또 저희랑 연계해서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던 단체고, 또 의장상은 지금 김진웅 가족이 수상을 하셨는데 네 가족 모두 후원과 봉사로 함께해 주시는 곳이고, 또 기관장상을 받으신 세 분은 우리 무료급식과 연탄봉사로 오랫동안 활동해 주셨던 분들이라서 오늘 또 시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또 지속적인 봉사와 또 후원을 하신 분들 이번에 또 수상을 한 거죠. 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자 4,700여 명이 봉사활동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도 600여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총 봉사활동 시간도 지난해 19,000여 시간에서 2,800여 시간으로 급감했습니다. 다만 올해 후원금품은 1,500여 건이 모여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무료급식이나 연탄 나눔 등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요. 수상자 명단에는 특히 가족이 모두 후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원주시 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김진웅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의 날 수상자에게 듣겠습니다. 가족 명의로 저희가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크면 자기가 그렇게 했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되게 풍요롭게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 나누자 한 게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찾다 보니까 밥상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봉사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한 번씩 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갖고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되게 넉넉해서 막 그거는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냥 1,000원, 10,000원 별거 아닌 것부터 처음 시작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돈 많이 벌면 해야지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뭐 후원자와 봉사자 많이 이제 감소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올해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지속적인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에 비대면 봉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후원과 봉사활동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 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관련해서도 강원도의 봉사와 후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춘천 연탄은행은 지난해에 비해서 연탄 후원 물량과 자원봉사 신청 건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원봉사 취소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목표량을 채워야 할 연탄 창고에는 13%인 250여 장만 채워진 상태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연탄 봉사활동에 나선 자원봉사자도 1,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연탄 배달 자원봉사를 할 때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방역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나 배달 가정에 코로나19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 해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봉사와 후원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 모델 전국 첫 번째이고요. 또 상생 모델론 두 번째입니다만은 이 강원형 일자리 지정 선포식이 지난주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첫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 모델인 강원형 일자리 지정 선포식이
지난 26일 흥성군 우천산단 티피코 공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지난달 20일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두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포식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노사 민정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요.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모델 완성을 기원하는 상생발전 협력 퍼포먼스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또 했습니다. 행사하고 또 전기차 생산 공장도 시찰했는데 정말 메이드 인 강원 전기차로군요. 이 포트로 또 시승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전기차 생산 공장을 시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기차 포트로 시승식을 했는데요. 포트로는 짐꾼, 당나귀라는 뜻으로 티피코가 본격 양산 중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입니다. 83%의 높은 국산화율과 우수한 품질로 이미 3,500대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메콩 오토와 대형 마켓 전문 운송업체인 성지 CLM이 각 500대씩 총 1,000대의 수출 판매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고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제2호로 지정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이익 공유형 사업 모델로 지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2,700명의 고용 창출과 3조 원의 생산 유발, 7,6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그 예방, 방역 계속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좀 택시가 전자출입 명부에 좀 사각지대였어요. 지금 여기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또 처음으로 도입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전자출입 명부의 사각지대인 택시에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처음 도입합니다. 강원도는 협동조합 택시 49대에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적용하고 효과 분석 후 관련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강원도 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그동안 택시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현금 고객 추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확대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또 방법론을 다 여기서 소개해드리지 그렇고요. 일단 현금 고객도 연락처를 확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에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면 현금 고객은 연락처 확보 등 역학조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또 여성 고객의 경우 야간에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등 여러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형 전자출입 명부인데요. 현재 도청을 비롯해 각 시군, 경찰서, 고용노동부, 우체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 종합총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업소와 시설 등 11,600여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정식 개통되기 전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참 좋더군요. 그 원주 기업도시 한 바퀴를 좀 하늘에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는 친환경 둘레길이 최근에 또 개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친환경 둘레길이 지난 26일에 개통했는데요. 원주 기업도시 둘레길은 도시 외곽 기존 등산로를 정비, 보완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산책로로 조성됐다고 합니다. 전체 구간은 약 11km고요. 둘레길에는 전망대와 데크 교량, 데크 계단, 휴게 벤치 등이 새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네, 둘레길 조성이 한 4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둘레길 조성은 원참목 시장의 공약 사항인데요. 원주시는 사업 시행자인 원주 기업도시와 협조해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둘레길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둘레길은 코스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누구나 걷기 좋고요. 특히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원주 기업도시 전경과 바람머리 산에서 내려다보는 섬강의 수련 환경은 둘레길 코스의 백미로 꼽힙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둘레길 입구에 흙먼지 제거를 위한 에어건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수목식재 등 환경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업 도시 내에 거주하는 분들에겐 정말 또 주거 여건이 향상이 되었고요. 또 요즘 원주 지역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또 방문해서 걸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자, 11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